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 당선인 측이 공약 옥석 가리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60여 개 가운데 100여 개로 공약 목록을 압축하고 현금 공약은 전면 실시 대신 임기 내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김영환 지사직 인수위원들이 충북개발공사를 상대로 업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복도에는 다음 차례인 균형건설국 직원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국가 정책과 연계된 그런 사업과 그다음에 또 운영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과 함께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환 당선인 인수위는 지난주부터 도청 실국과 산하 기관들을 상대로 현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보고 내용을 토대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지 여부와 함께 김 당선인이 이행할 수 있는 공약들을 추리게 됩니다. 도라든가 그 외부 지역의 전문가까지 초대해가지고 직접 현장에 가서 그 업무 보고도 받고 현장도 점검하고 거기서 우리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화시킬 건가 하는 아이디어도 얻고 그런 작업을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 확정을 앞둔 공약들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168개 공약 중 이행 목록을 100여 개로 압축하고 일부 공약은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출산수당과 양육수당, 농민수당 등 많은 재원이 필요한 현금 공약은 점진적으로 지급을 시작해 4년 임기 내 완료한다는 방향을 정했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예산들을 지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경중을 가려서 김 당선인은 공약 이행을 포함한 4년간 도정 전반에 대해 조언할 전국 단위의 메모드급 자문위원회도 새롭게 꾸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윤건영 교육감 당선인도 인수위를 공식 출범시켜 업무 인수 작업을 본격화했습니다. 그동안 강조해온 학력 회복은 물론 조직과 예산 운용 실태도 철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충북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인수위원 임명장 수여식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인수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보수 후보 단일화에 함께한 심의보 충청대 명예교수와 김진균 전 북명중 교장이 맡았습니다. 실무위원 18명과 자문위원 30명, 고문 18명이 인수위 활동을 지원합니다. 인수위는 학력회복특별위원회와 공감동행소통분과, 상생협력 홍보분과, 인사조직회계분과, 지속가능정책분과 등 1개 특위 4개 분과로 구성됐습니다. 윤 당선인은 특히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교육 조직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인사조직 회계분과를 통한 조직 진단과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충북 교육이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조직 분석, 예산 분석,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재개편이 될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또 윤 당선인이 강조해온 기초학력 회복에 대해선 충북만의 진단평가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는 등 평가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지속적으로 진단평가 형태로 이루어져서 스스로의 적성과 소질을 발견하고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평가가 선행돼서 그에 따른 교육이 이루어지는 이런 체제를 갖추려고 합니다. 윤 당선인은 올 연말까지 충북교육을 총체적으로 진단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혀 교육 정책과 인사, 조직 운용에 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걸음이 느린 노인이나 장애인들은 횡단보도를 주어진 시간 안에 건너는 게 쉽지 않은데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신호를 연장해주는 똑똑한 신호등이 도내 최초로 충주에 도입됐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주변에 노인복지관과 공원이 있어 평소 노인들의 이용이 많은 충주시 교연동의 법원 앞 횡단보도. 왕복 6차선 도로를 건너기 위해 주어진 보행신호는 30초입니다. 하지만 몸이 불편하거나 걸음이 느린 노인이 횡단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신호등이 이제 떨어져서 급하게 건너갈 때는 이제 얼른 가야 되는데 신호등이 떨어지려면 마음이 불안해지요.
실제로 노인이 제 시간 안에 건너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눈에 띕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신호가 계속 녹색불로 켜져 있습니다. 1초에 머물러 깜빡이다 노인이 다 건너간 뒤에야 적색불로 바뀝니다. 충주시가 도입한 보행신호 자동 연장 시스템 때문입니다. 지금 1초에서 한참 머물더라고. 예, 그런 제도가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직 파란불이 있으니까 마음이 좀 편하죠. 횡단보도 양쪽 상단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영상 인식 장치로 주어진 시간 내에 건너지 못하는 보행자를 확인해내는 겁니다. 횡단보도 반경 1m 안에 보행자가 있는 걸 인식하면 최장 10초 동안 스스로 신호를 연장합니다. 관절염 있는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교통약자분들이 정해진 보행 시간 내에 보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그 횡단보도 내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으로다가 충주시는 교통약자를 위한 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해보고 앞으로 추가 설치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며칠 전 전해드린 청주중앙공원 역사공원화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음주소란이나 심지어 도박 행위까지 볼 수 있는데요. 청주시와 경찰이 청정공원을 만들기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해 2차례 단속을 벌여 중앙공원에서 상습적으로 윷놀이 도박을 한 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최근에는 상습 폭력 혐의로 1명을 구속하기도 했습니다. 청주중앙공원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도박과 음주 장소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주시가 중앙공원을 안전한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상당경찰서와 업무 협약을 맺은 이유입니다. 행정력에 한계가 있다면 경찰의 힘을 빌어서라도 바로 잡겠다는 것입니다. 중앙 역사공원으로도 해서 센트럴파크 정도로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를 잘 가꾸면은 우리 청주시에서는 가장 멋진 모험 장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청주시와 경찰은 업무 협약 이후 단속을 예고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범죄 예방을 위한 합동 순찰이 강화되고 형사처벌도 진행되는데 무엇보다 지속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우리가 이 공원 안전을 위한 취지를 캠페인적으로 일단 먼저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도 이제 불법 행위가 계속되면 앞으로 어떤 수사나 단속 활동도 벌여나갈 예정입니다. 청주시가 2026년까지 중앙공원 역사공원화 1차 사업을 목표로 투입하는 예산은 670억 원. 도박과 음주 없는 청정공원을 만들지 못한다면 헛돈을 쓰는 셈인 만큼 청주시로서는 꼭 해결해야 할 사전 숙제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충북의 고용시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활기를 띠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의 5월 충청지역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충북의 취업자 수는 94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업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고용률은 66.1%로 1년 새 1.7%포인트 올랐습니다. 김영환 도지사 당선인은 다음 달 1일 취임식 장소를 청주예술의 전당에서 문희문화재 단지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당선인은 충북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릴 수 있고 대표 공약인 레이크파크 조성 의지를 부각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수위 측은 무대와 영상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자연 배경을 그대로 이용할 것이라며 취임식 경비는 3천만 원을 넘기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가 오는 8월 중순까지 보호수 생육 진단과 안전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시는 1,800만 원을 들여 지정 보호수 169본 중 36본을 선정해 전문 나무의사를 통해 진단하고 생육 상태와 보완점 등을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충북장애인사격연맹이 신인 선수 등록을 거부하고 선수들에게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연맹 소속 직원과 선수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연맹이 이유 없이 신인 선수 등록을 거부하고 특정 임원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전부 제명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수시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급 단체인 충북체육회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가운데 연맹은 사실 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